북방구의 비밀에서 그린이 마리드 몽티의 부모님 말씀, 엄마 아빠는 너에게 승마를 시키고 싶지 않단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렴을 지지한다. 라는 문제를 바탕으로 교차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성자 찬성 인론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토론자 김효린입니다. 우리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지합니다. 즉, 카리나 로아를 지은 세계의 빈곤 남방구와 북방구의 비밀, 그린이 마리드 몽티의 부모님 말씀, 엄마 아빠는 너에게 승마를 시키고 싶지 않단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대하여 지지합니다. 우선 빈곤에 대한 용어적인 부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빈곤이란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저희 찬성 측의 세 가지 관점은 첫째 도움, 둘째 선택, 셋째 배려입니다. 저는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관점인 도움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의 이유는 서로 도와야 한다입니다.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국제 비정부 기구와 함께 학교 같은 시설을 지어주거나 그 학교 같은데 학용품과 의료를 기부하면서 편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서로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선택입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빈국 아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분 45초요. 1분 45초. 답변 시간 1분 주겠습니다. 답변 시간 들어갑니다. 오늘 처음 들어온 이사나 추정인 김성호 학생의 경우에 지금 나눠준 이 종이 있죠? 네, 이걸 바탕으로 지금 토론자들이 하는 말을 녹취하는 느낌으로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지금 앞에서 진행되는 토론의 내용이 어떤 건지, 교차 토론이 무엇인지, 어떻게 토론이 진행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용만 적으면 간단하게 요약하는 느낌. 지났습니다.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무조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태어난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도 현명하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도 항상 지금 여름 같은 날은 움직이기 싫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도 자원이 아무리 있어도 움직이기 귀찮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도 원래 그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영국이 침입을 해서 식민지 시대가 된 걸로 아는
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예전에 저희 나라처럼 독일에 가서 좀 더 일을 해서 좀 매화벌이를 하고 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 같은 최빈국 사람들을 대한 편견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등하지 않는 이상은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백인하고 황인하고 비슷한 인종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비슷했으니까 한 것이고 평소에도 자주 가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랑 백인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시해서 미국 같은 데서도 흑인들이 직접 공격을 한다고 뉴스 같은 데서 들었는데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잖아요. 오바마가 흑인인데 그래서 흑인이어서 오바마가 좀 흑인을 위한 정책을 좀 많이 설립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 아닌가요? 특수한 경우여도 다른 나라도 이제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잖아요. 최빈국 같은 건 나아지진 않고 있는데 그때 나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안 그래도 조금 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 후에 나아지는 이유가 기부를 하거나 돈을 좀 주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삼 분 있어요. 30초가 있어요. 반대 게임 읽는다. 저희는 살인과 부활을 지은 세계 민군 남반구 북반구의 비밀의 그림이 마리드 몬티 부모님의 말씀 나는 너의 엄마 아빠는 너에게 승만시키고 싶지 않던 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렴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관점 세 가지는 취미, 분배, 중요성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취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미의 이유는 승마를 취미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돼 있을 만큼 승마를 배우는 것도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승마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고 지금 승마 선수들도 모두 부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승마를 배우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에 대하여 집중할 것이 아니라 승마를 배우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분 50초요. 작전 시간 1분.
교차조사 찬성.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승마를 하는 것은 지금 최민원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에게는 좀 가혹한 모습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기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승마를 하면서 아예 기부를 안 하는 것보다는 승마를 하면서 기부를 하는 것이 너무 효율적이라고 근데 그 승마를 하는 돈이 기부를 한다면은 승마를 하고 기부를 하는 돈까지 보태서 더 기부를 하면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마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승마를 배우는 것이고 승마를 하면서 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승마를 하면서 기부까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승마를 하면서 기부를 하면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승마를 배우고 기부도 할 거기 때문에 자신이 기부를 할 것이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승마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승마를 하지 않는 거를 되죠. 승마를 하는 사람들은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신의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만약 그 한정되어 있는 돈 안에서 기부까지 하고 승마까지 하면 자신이 살아갈 돈이 남을까요? 그러니까 승마하고 기부를 모두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승마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럴 거면 승마를 배우지 않는 사람도 기부하고 승마를 배우고 또 기부하는 사람까지 기부하면 차라리 승마를 배우는 사람은 꼭 승마를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신입회원으로 온 사다학생, 정인학생, 상호학생 약간 지겹죠? 그냥 공부만 있으면 참여하지 않고 이제 다른 학생들은 원탁 토론이나 교차 토론을 실제로 준비해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고 보고만 있으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전에 문제는 알고 있었죠. 그러면은 이거 토론이 그 교차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간단하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그 간단하게 난 지지한다. 이유는 무엇이다. 뭐 한 문장도 괜찮아요. 아니면 혹은 지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두 문장도 괜찮고 시간이 좀 길어져도 되니까 자기 생각을 그냥 앞에 나와서 간단하게 말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토론을 해보고 그러니까 관전도 해봤지만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고 관전만 하면 약간 지루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지금 시간이 한 30분, 40분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토론자들 말하는 것도 들어가면서 어떤 게 더 설득력인지도 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을 마지막에 한번 간단하게 발표해보도록 해요. 네. 자, 그러면은 기도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찬성실에서 김유리 학생 발표를 했었죠. 김유리 학생이 먼저 여러 가지 말할 게 많은데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을 할 때 실제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듯이 말을 했어요. 그게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토론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준비해온 거 있죠. 준비해온 거를 머릿속에 거의 암기하다시피 한 다음에 그거를 앞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벽에 있는 것처럼 그냥 암기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지금 앞에 그 다른 토론자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도
주장에 따른 이유는 무엇인지가 확실히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문제가 무엇인지 좀 헷갈린다면 문제가 이거였나 저거였나 그러면은 내가 어떤 주장을 지지해야 하는지 지지해야 하지 않는지도 좀 헷갈리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확실히 외우고 있는 분들이 잘했어요. 그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용어, 빈곤에 대한 용어를 굉장히 잘 정리했어요. 여기에도 나왔겠지만 산성층 처음에 인론자의 역할 중에 하나는 핵심 용어, 여기선 빈곤이 되겠죠. 핵심 용어를 잘 정리해 주는 건데 효린 학생이 준비하는 내용 굉장히 잘 머릿속에 암기를 해서 발표를 했으면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처음에 저희 찬성 측의 세 가지 관점은 무엇입니다. 딱딱딱 말해준 거 되게 좋았어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만약에 저라면은 세 가지 관점이 뭐였죠? 세 가지 관점이? 도움이랑 잘 안 들리죠? 도움이랑 네. 선택이랑 기부. 도움이랑 선택이랑 기부. 네, 이거 세 개에 대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움, 두 번째는 선택, 세 번째는 기부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끊어서 말하면 훨씬 확실해지겠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한 문장씩 요약을 해서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술문을 쓸 때 제가 서론이라든지 앞에서 논술문 제가 지도를 했었나요? 네, 거기서 제가 항상 말하는 말이지만 서론에서 본론에서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될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듣는 사람들 혹은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지금 가장 첫 번째 발언이잖아요. 그게 논술문으로 따지면 서론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론과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본론, 즉 이어질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말을 하겠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을 말하면서 첫 번째 무엇,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3문장, 두 번째 한 문장, 세 번째 한 문장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넘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확실하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장한 것 중에 그게 있었죠. 자신이 태어날 나라는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약간 부유한 국가에서 약간 빈곤한 나라의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근데 약간 논리가 약간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날 나라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건 맞지만 그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 굉장히 부자라고 해서 그리고 아프리카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선택의 여지 없이 태어나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왜 도와야 할까? 그러니까 불평등은 사실인데 왜 도와야 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그러니까 연결의 끈이 좀 약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확실하게 연결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효린 학생이 시간을 충분하게 끝까지 쓰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충분히 써서 첫 번째 관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에 말했지만 조금 짧아요. 좀 더 풍부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찬성측 입론이 2번밖에 없잖아요. 이게 되게 교차 토론이 길게 진행되긴 하지만 의외로 입론을 할 시간이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논리 있게 펼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 주장은 무엇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라고 말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2분이면 2분, 3분이면 3분 이렇게 끝까지 다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유도 풍부하게 말을 하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교차 조사는 현서 학생이 질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 효린 학생이 대답을 했었죠. 현서 학생 같은 경우는 발음이 약간 그러니까 잘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약간 크게, 좀 크다고 생각했는데 저가 스스로 느낀 게 목소리가 약간 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약간 또랑또랑 크게 약간 말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게 있잖아요. 만약에 효린 학생과 현서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의견 대립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의견 대립이잖아요. 그렇죠? 의견 대립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효린 학생은 또랑또랑 말하는데 현서 학생이 약간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약간 자신감이 없어 보이겠죠.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약간 그러니까 똑같은 주장을 해도 작은 목소리로 이건 이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효린 토론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말하는 게 좀 더 듣는 사람도 그렇고 효린 토론자에게 좀 더 강한 어필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말을 해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좀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작은 소리로 말하면 이제 자신이 없어 보이고 좀 어필이 좀 덜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뭐였죠? 처음에 질문이 뭐였나요?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주어진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아.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네, 잠시 후에 그거에 대해서 말할게요. 효린 학생이 그 질문에 대해서 왜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했었죠? 맞나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말씀 왜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해줬었는데 그게 뭐라고 답을 했었죠? 자원이 있어도 네. 여름에는 움직이기 싫은 것처럼 아프리카 같은 데는 항상 여름이니까 움직이기 싫다고 있어요. 네, 현수 학생 질문이 뭐죠?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주어진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둘 다 좋은데 약간 그 지지 쪽에 약간 초점이 더 맞춰졌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질문도 그렇고 대답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빈곤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한다기보다는 부유한 나라 사람이 가난한 나라 사람은 지지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지금 토론이잖아요. 근데 지금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약간 왜 지지해야 하는지 그 자체보다는 왜 가난한지 그러니까 약간 그 빈곤 그 자체에 약간 더 초점이 맞춰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문제에 정확하게 맞는 질문과 답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소득 국가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었죠, 맞나요? 네. 그건 참 좋았어요. 왜냐면 저소득 국가 사람들도 스스로 막 그렇게 대답했었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랬구나.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저소득 국가 좋다고 표시를 하네. 저소득 국가 사람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스스로 그 재화나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지지를 해주지 않아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을 해서 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적을 잘했어요. 이거 효리 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잘 지적했습니다. 현사 학생.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효리 학생이 평등하지 않은 이상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답변했거든요. 근데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직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뜻입니까? 네. 북한 같은 데서 네. 탈북하면은 네. 좀 일자리를 찾아줘야 되는 거지. 좀 일자리에 잘 안 받아줘요. 네, 좋은 답변이었어요. 좋은 답변이었는데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들렸냐면은 부유한 국가의 직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돈을 벌 수가 이렇게 들까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들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니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럼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확실했을 것 같아요. 그 질문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라면은 제가 효린 학생이랑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직장을 가지고 첫 번째 어렵고 효린 학생이 말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어렵고 두 번째는 그 바탕도서에서 나오잖아요.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혹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못 벌거나 가난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적인 혹은 국가적인 이유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적게 벌게 되는 거잖아요. 부유한 나라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투자해도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업을 구할 수 있지만 돈을 벌기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효린 학생이 뒤에서 대답을 할 때 이유에 대해서 뉴스 같은 곳에서 들었는데 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분명하게 그 출처를 밝혀주는 게 좋겠죠. 어느 뉴스에 몇 월 며칠째 어느 뉴스에 나온 바에 따르면 어떠합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항상 토론 지도를 할 때 주장을 하고 근거를 들잖아요. 이럴 때 그 근거에 대해서 출처를 확실하게 말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냥 어딘가에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떤 책, 몇 페이지라든가 어떤 뉴스라든가 어떤 잡지라든가 이렇게 분명하게 출처를 밝혀주면 더 듣는 사람이 더 신뢰성이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현서 학생이 오바마 예시를 들었었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바마가 흑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흑인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예시를 들었는데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연결을 시키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아까 효리 학생이 한 말에 굉장히 그러니까 잘 연결되는 말인데 흑인들이 지금 미국에서 소수자이고 차별을 좀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바뀌어서 흑인들도 일자리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똑같은 논리를 그러니까 그 시스템 전역으로 그러니까 흑인들도 일자리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전역을 그거를 아프리카 같은 이런 최빈국에도 적용을 하면은 이 사람들도 이제 일자리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충분히 알겠는데 이 논리를 여기에 적용을 시켜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듣는 사람들이 그건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현철 학생이 말하고 끝났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최빈국 얘기를 하는데 왜 미국 흑인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떠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주장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 빈곤, 왜 빈곤국을 지지해야 하는가 혹은 지지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그 연결을 확 시켜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시 자체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바마의 어떤 정책이라고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약간 제가 아까 듣기로는 오바마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은 못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효리 학생이 말한 출처를 분명히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말할 때도 오바마가 어떤 정책을 펴서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흑인 일자리가 몇 퍼센트나 증가를 했습니다라든가 아니면은 흑인의 평균 소득이 얼마가 증가를 했습니다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더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수치를 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어떻게 증가했으면 이렇게 더 확실하게 말해주면 좋겠죠? 네,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현수 학생이 처음에는 약간 발음이 약간 웅얼웅얼 했었는데 뒤에 가니까 목소리가 되게 또랑또랑해졌어요. 되게 듣기가 쉬웠거든요. 네, 그렇게 계속 말해주세요. 잘했어요. 네. 그리고 반대 인문에 대해서 말할게요. 그 듣고 있는 학생들 듣고 있죠? 자, 썼죠? 네. 그 연주 학생이 반대 인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말해볼 사람? 한두 가지라도 괜찮아요. 그럼 상호 학생, 연주 학생이 어떤 반대 인문을 했을까요? 승마를 시키면서도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잘했어요. 네. 그러면은 사나 학생 혹시 다른 거 적은 거 있나요? 기부할 수 있는. 승마를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다른 기부 모습이 승마를 하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아, 네, 잘 들었어요. 그러면은 정인 학생? 네. 상학비가 받은 의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세 학생 다 잘 듣는 것 같아요. 잘했어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론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걸 스스로 판단해 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이 주장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라든가 이 주장의 이 이유는 잘 걸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든가 나라면 지지하겠어 혹은 지지하지 않겠어 그리고 지지할 때 혹은 지지하지 않을 때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으면서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스스로 들으면 생각을 해보면은 다음에 토론에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여를 할 때 그걸 자기가 생각을 했던 것 바탕으로 더 좋은 토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듣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잘했어요, 새 학생. 그 다음에 그럼 반대 인문, 연주 학생이나 반대 인문에 대해서 할게요. 그 문제, 네, 잘 읽었어요, 연주 학생. 네, 잘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가 조금 더 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자체는 좋은데 약간 작아서 지금 에어컨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좀 잘 안 들릴 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현수 학생한테 말했다시피 약간 더 크고 또랑또랑하게 말하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크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약간 크다 싶을 정도로 말하면 좀 알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반대팀의 관점
관점 세 가지가 무엇인지 잘 말했어요. 네, 그리고 아까 효린 학생 입론 그 지도할 때도 말했었지만 그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한 건 좋은데 그러니까 좀 더 구조화를 시켜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관점 무엇, 두 번째 관점 무엇, 세 번째 무엇.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 줄로 얘기하지 말고 입론이니까 딱딱딱딱 말하면 뒤에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아 어떤 내용을 말하겠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뼈대를 말해주는 거지. 첫 번째 입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뼈대를 지금 씻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뼈대를 딱딱딱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논술문에서 그 본론 지도할 때도 그렇지만 그냥 그러니까 본론이 길잖아요. 한 페이지 반에서 한 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 긴 거를 그냥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쭉 적어 내려가는 것보다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이것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네, 논술문에서 그렇게 지도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논술문이나 토론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얼기를 그러니까 딱딱딱 짚어주고 첫 번째 무엇, 근거, 두 번째 무엇, 근거 쫙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 그 결론이나 아니면 토론에서 최종 발언 때 본론에서 말한 내용, 그러니까 토론할 때 말한 내용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취미에 대해서 말했었죠. 뭐라고 주장했어요? 잠깐 다시 말해볼래요? 취미로 승마를 하셨다.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헌법에 취미가 보장이 되어 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이유, 그러니까 관점이자 이유이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논제에서는 취미생활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온 엄마 아빠의 말씀과 주장에 따르면은 취미생활 승마를 할 돈으로 그 돈으로 기부를 하겠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닐까요? 그러니까 취미를 금지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지한다, 허용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는데 아까 그 현수 학생이 그 오바마 그 흑인의 경우처럼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지만 그 연계를 확실히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왜 그 승마를 취미로 배우는 게 적절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분명히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했어요. 그리고 승마를 배우면서 기부할 수 있다라고 말했나요? 네, 어떻게 말했는지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승마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승마를 하면서 그 외에 돈을 가난한 분들을 보여주고 가나이는 좋으실 거로. 네. 네, 잘했어요. 이건 지금 이유가 충분히 나오지 않긴 했는데, 이거 첫 번째 입론이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네, 첫 번째 관점 얘기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이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효린 학생 입론 때도 말했었는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걸 좀 더 풍부하게 그러니까 이유나 관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취미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취미라는 관점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그걸 그 뒤에 이유가 무엇인지 그 출처를 확실히 들어서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해줬으면 듣는 사람들이 더 신빙성 있게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준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차 조사. 네. 6차 조사에서는 연주 학생들과 효린 학생이 지금 했었죠? 네. 최민국 사람 옆에서 뭐라고 처음에 좀 그러니까 승마라는 고급 취미를 즐기는 것은 최빈국 사람에게 약간 잔인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했었나요? 첫 번째 질문이. 최빈국 사람들은 지금 보내기도 힘든 마당에 반대로 선진국에서는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승마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심리적인 격차가 많이 느끼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 이거는 같은 국가에서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승마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격차를 느낄 상황이 생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 바로 옆에 가서 승마를 즐기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승마를 즐기는 모습을 볼 경우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면 그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저라면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미국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사파리 투어를 즐기거나 이런 값비싼 취미를 아프리카에서 즐길 경우에 유학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말이 좀 더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승마 같은 경우는 딱히 네, 옆에서 즐기는 건 아니니까 논리로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승마를 안 하는 것이 꼭 기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윤주 학생이 말했죠. 네, 대답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꼭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죠. 승마를 한다고 해서 꼭 기부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승마를 그러니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승마를 하면서도 기부를 할 수 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효리 학생이 왜 승마 대신 기부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가 물어보겠죠. 승마를 돈에다가 네. 기부를 돈까지 붙여서 아. 기부를 하면 좀 더 그게 더 가치 있는. 그게 더 가치. 네. 그것도 좋은 주장이긴 한데 왜라는 질문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남는 돈으로 기부를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왜 내 취미생활을 포기해가면서 그 돈을 여기다 보태서 기부를 해야 하는 걸까? 기부가 꼭 의무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어째서 승마하지 않고 그 돈을 합쳐서 기부를 해야 하는가? 왜 그것이 더 가치 있는가? 따로 기부만 하는 건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연주 학생이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기부만 해도 되는데 왜 그 승마를 포기하고 그 돈까지 합쳐서 기부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차 토론이라는 거는 서로의 그 논리와 주장의 협점을 파고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를 할 때 제 주장의 허점을 스스로 생각해봤거든요. 내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이런 점이 약하구나, 이런 점을 살짝 공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준비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공격했을 때 내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구나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지금 효리 학생, 연주 학생 토론을 할 때 좀 더 잘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주 학생이 약간 웅얼웅얼거렸어요. 그러니까 내 학생 다 또박또박 크게 말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주 학생이 승마를 할 때 의무적으로 기부를 해야 아까 뭐라고 말했죠? 주장했고 승마를 하면서 기부를 해보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그렇다는 거는 승마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기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를 걸어놓는 뜻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도 붙여가면서 왜냐하면 승마는 공식 취미 기술이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승마를 즐기려는 사람은 반드시 기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운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설마 미표문자 이명. 임명을 하기에 앞서 반론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정영재 토론자께서 임명을 하실 때 취미를 포기하면서 기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꼭 태빈국 아이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기부가 아닌 편지 쓰기나 그냥 엄마 아빠 말씀대로 생각을 한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 기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교육, 의료 혜택을 받아 편안한 삶을 살지만 최빈국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선진국에서 기부를 해준다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셨어요? 별 씨.
시간 1분 가겠습니다. 꼭 선진국에서 기부를 한다고 해서 최빈국과 선진국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최빈국이 같은 혜택을 의료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선진국에서 기부를 해서 최빈국에서 선진국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는 대부분 의료나 교육시설 혜택을 받아 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선진국에서 최빈국 나라에게 기부를 해줘야 조금이라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최빈국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처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한 번에 선진국에서 그렇게 최빈국에다가 기부를 한다고 같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이 토론자 인물 저는 입론에 앞서 반론 먼저 반론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서 승마를 할 이유도 없고, 승마를 한 다음에 그 이외의 돈이 분명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승마를 한다고 해도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00만 원 쓰고 의식주 비용까지 다 빼고 더 돈이 남기 때문에 그걸로 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승마 관련 직업 사람들은 승마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실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승마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유인 승마는 의식주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에 대해 논증하겠습니다. 저는 승마를 탄다고 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승마를 안 탄다고 해서 굶주린 사람들이 줄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승마와 굶주림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마를 탄다고 해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빈민층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승마를 안 탄다고 해서 또 기부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희야. 답변 시간 1분 들어가겠습니다. 승마는 의식주에 걸리도록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또한 승마는 침이고 당연히 의식주에는 걸리면 안 되지만 그 승마를 하면서 최빈구 아이들을 생각해 보라는 그 뜻이지 않습니까? 승마를 하면서 왜 빈민층 아이들을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승마를 하면서 왜 빈민층 가난한 아이들을 왜 생각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생각을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승마를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네. 저는 승마는 취미고 승마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라고. 자기가 만약에 좀 돈이 좀 있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또 돈이 남으니까 또 기부를 또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도전하기 전에
근데 만약에 현수 학생이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원래는 지은 학생이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기 싫으면 그냥 무시해도 돼요. 왜냐면 원래 현수 학생이 질문하는 타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은 학생이 주도로 하는 자리예요. 지금 교차 조사잖아요. 그렇죠? 조사를 하러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현수 학생을 자신의 논리로 공격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수 학생이 뭐라고 말을 해도 중간에 끊어도 되고 질문을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지은 학생이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질문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물론 반대도 똑같고. 근데 지은 학생이 약간 수세에 몰리는 것 같아서 근데 앞으로 교차 조사할 때는 당당하게 하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교차 조사를 하러 그러니까 질문하러 나간 사람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하러 나간 사람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도 돼요, 중간에. 근데 현수 학생처럼 그러니까 질문하러 나간 게 아니라 대답을 하러 나가도 지금처럼 질문을 역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라든가 공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페이스를 무너뜨릴 수 있죠. 네, 그건 잘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되게 싫겠지만. 네, 원래 교차 토론이라는 게 서로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납득을 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싸우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잘하는 거예요. 지은 학생분은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상대방이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공격하든가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문지은 학생 인문 네, 에 대해서 말할게요. 앞에 그 연주 토론자의 발언 정리해서 간단히 말해준 거 좋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 토론을 할 때는 제가 옛날에 그 원탁 토론 지도할 때도 말했지만 단순히 자기가 준비한